너무 아쉽게도 7일 전에 최저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사에서 취소를 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의해서 7일 전까지만 고지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계약금만을 반환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예약한 것도 아니고 여행사 측에서 인원이 10명 정도는 된다고 해서 예약을 한 거잖아요. 믿고 한 거잖아요. 여행사 말만 믿고 예약을 했는데도 여행사에서 책임이 없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7일 전까지 취소를 할 수가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그 여행사에서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경우에는 소비자원 분쟁 조정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위약금조로 그 계약금의 10%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그런 조정 사례가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도 통화 내용에서 여행이 반드시 가능하다. 만약에 최저 인원이 충족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녹음을 하셨어야 이런 분쟁 조정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구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여행을 예약할 때도 이걸 녹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7일 남겨놓고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다만 그 여행사 측에서는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그 총 여행요금의 30% 그리고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총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여행 약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내가 선택을 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여행 계약은 모객 미달을 이유로 합법적인 이유로 해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여행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비용이 기존 그 비용과 다를 경우에 여행사 측에서 기존 계약이 고객의 잘못 없이 취소가 되었으니 이 부분은 좀 보상을 해주겠다,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새로운 여행 상품을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우여곡절 끝에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비용을 더 내고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일정의 보트 체험이 있었어요. 보트 체험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 다쳤어요. 자, 이런 경우 체험 전에 여행사에서 미리 사고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경고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 위험성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행사는 고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안전 배려 의무가 뭐냐면 미리 그 여행지를 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만일에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대비할 수 있으면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을 상세하게 고객에게 알려서 여행자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하니 안전배려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네요. 이건 다행이네. 근데 방금 김현욱 씨가 질문하신 것과 그런 반대 경우에요. 여행사 측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체험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미리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전 수칙에 대해서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사가 그 위험성을 고지하는 정도가 위험하니 알아서 조심을 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해서는 부족하고요. 좀 형식적이네요. 그 보트 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트 자체의 안전성이 완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했을 때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위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막상 가서 이거 운전 자격증 좀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행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현재 그 여행과 안전을 미리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우리 거죠. 대신에. 그렇죠. 여행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보면은 왜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선택을 해야 하는 관광이 있잖아요. 패키지 상품의 경우.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것
또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럼 이거 역시 이것도 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패키지 일정 중에 포함된 선택 관광에 대해서도 네. 물론 그것은 여행자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선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위험성을 미리 조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택 관광 그 상품 체험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그 정글 투어를 선택 관광으로 했던 그 부부가 네.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아무리 그 부부가 선택 관광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여행사 측에서 충분한 그 안전 수칙을 설명을 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행사가 뭐 그 전체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그 고객의 부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을 감안해서 20%에서 80% 정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행사에서 본인들이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할 책임을 다했느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위험성을 고지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패키지 여행 중에 자유 시간이 있잖아요. 자유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정해진 이 시간에 일정이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이거 좀 있을까요? 애매할 것 같아요. 말씀처럼 자유 시간에도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패키지 일정 중에 왜 숙소 이동 후 자유 시간 이렇게 네. 표시된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 자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기존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기후 상황 등의 그런 문제로 네. 자유 시간으로 대체된 경우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뭐 그렇죠. 취소해서 자유 시간. 예,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여행 일정 중에 자유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여행사의 그 안전 배려 의무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 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여행 일과가 다 끝나고 예. 저녁에 숙소에서 예. 해변에 어떤 뭐 해변에 나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예.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여행사 측에서는 일과가 다 끝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깥에는 조심하시라라는 예. 내용도 얘기를 예. 했고 그리고 여행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활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나요? 네, 반면에 그 베트남에서 우선 그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는 네. 베트남에서 여행 일과가 다 끝나고 네. 저녁에 숙소 바로 인근의 해변에 물놀이를 나갔다가 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야간에 물놀이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설명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까지 여행사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보아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요. 네. 반면에 그 숙소 인근에 있는 그 숙소 전용 비치에서 네. 스노클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 사고에 대해서는 그 해변 인근에서 자유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을 여행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사 측에서는 인근에 이제 숙소 근처의 해변이 뭐 조류가 강하다든지 스노클링이나 해양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아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수칙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상을 네. 받았군요, 그런 경우에. 예, 보상을 받았습니다.